법계로 구분해서 서로 어떤 고유한 그런 뭐 사적인 관계에 있더랄지 그러면 굉장히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지언정 이게 과연 법적으로는 뭐 평가를 뭐 같이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예, 그런데 예. 지금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뭐 구체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뭐 약간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안희정 전 지사 입장은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자, 피해자 2명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비서실이나 안 전 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를 찾는 데 상당히 주력을 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증거 자체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폭행과 관련된 범죄 그 자체가 그 미행스러운 상태에서 네.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가해자, 피해자의 그 진술밖에 없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죠. 네. 근데 그렇다고 봤을 때 혹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그 증거들 그것이 간접적이라고 하더라도 뭐 메모일 수도 있고 뭐 수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뭐 휴지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쓰다가 이제 버린 뭐 일정한 생활용품일 수도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그 압수수색이 그 이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그 성폭행, 성추행과 관련된 거 플러스 사실은 이제 그 오피스텔 그 자체가 8개월 정도 친구로부터 이렇게 무상으로 그 이익 자체를 또 향유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또 다른 뭐 이슈긴 하지만 혹시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대가성이 그 있는 뇌물죄의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것도 아마 그 파생 범죄로서 뭐 수사의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친구 그 자체가 건설업 등에 그 종사를 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 그 발주한 여러 가지 그 뭐 뚝이라든가 뭐 댐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 혹시 이것을 그 대가로 해서 사실은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냐. 뭐 네. 이런 것도 또 다른 이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도 뭐 압수수색 오피스텔에 관련된 압수수색의 또 부가적 목적으로 우리가 또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성과 관련된 범죄는 이제 대부분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와 이제 가해자 입장이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증거에 있어서 누구 말을 믿느냐,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범죄가 인정이 되고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객관적인 증거를 자기 말이 맞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을 해서 그걸 자료를 제출해야지 수사기관에서는 누구 말을 믿느냐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문자 메시지죠. 뭐 예. SNS 통해서 대화를 나눴던 내용, 그리고 그날의 어떤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그 시점 이후에 두루 관계가 어떠했는가. 왜냐하면 유력에 의해서 성추행이나 간음이 됐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정이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 적어도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고 경험할 때도 친구나 누구에게 나는 오늘 이런 일을 당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상담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 피해자들이 그러한 자료를 낸다고 한다면 결국 안희정 지사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고 네. 만약에 그 내용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한테 뭐 잘 들어갔냐고 이렇게 문자를 하니까 피해자가 잘 들어왔고 뭐 지사님도 편한 밤 되세요. 뭐 아니면 오늘 뭐 어떻다 자기의 어떠한 좋은 감정을 나타냈다고 한다면 그러면 유력이한 것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상당히 대부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으면 이제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자를 다 삭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지위가 있고 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외부로 드러날 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런 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보관하고 있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제출하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문자 메시지랄지 객관적인 증거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이걸 복원하는 작업을 통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이제 복원해서 이걸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군요. 네. 여기서 이제 그 객관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메시지 같은 것, 그리고 또 친구나 지인들과 상담한 내용, 상의한 내용들, 이제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문자 메시지 가운데 조금 애정 표현이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건 아주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한 경우에 무혐의인지 무죄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 피해자가 자기 의사에 반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그것과 상반된 그러한 증거들, 뭐 아까 말씀드린 문자 메시지랄지 아니면 제3자의 대화,
뭐 이런 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안 지사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예. 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던가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의 어떤 의사에 반해서 했다는 얘기 이제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 결국 신빙성에 관한 싸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불리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꼭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뭐 의사에 반해서 또는 강압에 의해서 성관계랄지 이제 성추행이 끝났는데, 이제 도지사 입장에서 뭐 안부를 물어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쾌하게 대답할 수 없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자기가 그렇게 불쾌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 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걸 본인 자체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설명을 해야만이 그게 자기에 불리하지 않게 작용될 수 있는 거죠. 예. 네. 자, 이 시각 서울 서부지검의 모습도 보고 계시는데요.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시간이 10시입니다. 지금 10시가 막 넘긴 시간인데, 자, 지금 차량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안희정 전 지사가 탑승한 차량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안 전 지사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네, 경기도 양평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안 전 지사가 도착했습니다. 자, 두 번째 검찰 출석이고요.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지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네, 합의에 의한 부분을 사과하신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위력에 의한 강요 부분을 인정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두 분은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받겠습니다. 네. 자, 안희정 전 지사 짤막하게 소감을 밝히고 들어갔습니다. 네. 자, 제일 먼저 이제 죄송하다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꺼냈고요. 바로 이어서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본인은 생각했지만 고소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검찰에 가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네, 합의에 의한 부분을 사과하신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위력에 의한 강요 부분을 인정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두 분은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받겠습니다. 자, 안 전 지사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기 전에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본인은 이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생각했다. 이게 핵심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본인은 이제 합의에 의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이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제나 강압 또는 유리게 한 부분이 없었다는 거고, 근데 고소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고소인들과 생각이 다르니까 다투겠다는 거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다는 것은 이제 편면적인 누구나 상투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성실히 들어가서 자기 의견을 이제 개진해서 제가 볼 때는 무혐의를 받겠다 그런 취지로 들리고요. 그 다음에 사법 처리를 다르게 받겠다 이 말 자체도 사실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사법 처리를 다르게 받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한다, 죄송하다, 사과된다 이거 자체가 어떤 피해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을 했지만 고소인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라고 밝혔고요. 추가적으로 기자들이 위력에 의한
위한 그 압력 부분을 추가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라고 즉답을 피했죠. 예, 결국은 이제 요점 자체는 이거죠. 나는 그 합의로 다 이해를 했고 상대방은 예, 예. 그렇게 알았는데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 이것은 법적으로 그 다투어 보겠다. 네. 이것이 예. 그 요지인 거 그거 같습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그 표정과 지금 목소리를 보면은 법적으로 충분히 그 다투어 볼 만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 진심 어린 뭐 용서라든가 또는 그 나름대로의 그 참회 이와 같은 심정을 보인다든가 네. 이와 같은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예. 법으로 분명히 그 이 실체 진실을 밝혀서 지금 가족이라든가 또는 나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오해의 그 여지 자체를 이제 회복시키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법적으로 소위 말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옛날 기준에 의하면 간통죄를 자백한 꼴이나 뭐 다름이 없는 것은 아니냐 이런 그 비난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 예. 물론 지금은 이제 간통죄가 그 없지만 예, 예. 그 대권 후보까지 올랐던 그 사람으로서 그 도덕성과 또 가정 도덕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있어서 과연 온당하게 정말 책임을 다 이렇게 희석시키는 그와 같은 것이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예. 역시 상당히 좀 애석한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개로 구분해서 서로 어떤 고유한 그런 뭐 사적인 관계에 있더랄지 그러면 굉장히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지언정 이게 과연 법적으로는 뭐 평가를 뭐 같이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예, 그런데 예. 지금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뭐 구체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뭐 약간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안희정 전 지사 입장은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자, 피해자 2명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비서실이나 안 전 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를 찾는 데 상당히 주력을 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증거 자체가 사실 상당히 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폭행과 관련된 범죄 그 자체가 그 미행스러운 상태에서 네. 네.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가해자, 피해자의 그 진술밖에 없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죠. 네. 근데 그렇다고 봤을 때 혹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그 증거들 그것이 간접적이라고 하더라도 뭐 메모일 수도 있고 뭐 수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뭐 휴지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쓰다가 이제 버린 뭐 일정한 생활용품일 수도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그 압수수색이 그 이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그 성폭행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문자 메시지죠. 뭐 예. SNS 통해서 대화를 나눴던 내용, 그리고 그날의 어떤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그 시점 이후에 두루 관계가 어떠했는가. 왜냐하면 유력에 의해서 성추행이나 간음이 됐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정이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 적어도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고 경험할 때는 친구나 누구에게 나는 오늘 이런 일을 당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상담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 피해자들이 그러한 자료를 낸다고 한다면 결국 안희정 지사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고 네. 만약 그 내용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한테 뭐 잘 들어갔냐고 이렇게 문자를 하니까 피해자가 잘 들어왔고 뭐 지사님도 편한 밤 되세요. 뭐 아니면 오늘 뭐 어떻다 자기의 어떠한 좋은 감정을 나타냈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유력이한 것이 될 수가 없죠. 아. 근데 상당히 대부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으면 이제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자를 다 삭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 본인은 지위가 있고 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외부로 드러날 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죠. 성추행과 관련된 거 플러스 사실은 이제 그 오피스텔 그 자체가 8개월 정도 친구로부터 이렇게 무상으로 그 이익 자체를 또 향유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또 다른 뭐 이슈긴 하지만 혹시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대가성이 그 있는 뇌물죄의 그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것도 아마 그 파생 범죄로서 뭐 수사의 가능성이 상당히 그 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친구 그 자체가 건설업 등에 그 종사를 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 그 발주한 여러 가지 그 뭐 뚝이라든가 뭐 댐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 혹시 이것을 그 대가로 해서 사실은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냐. 뭐 이런 것도 또 다른 이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도 뭐 압수수색 오피스텔에 관련된 압수수색의 그 부가적 목적으로 우리가 또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성과 관련된 범죄는 이제 대부분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와 이제 가해자 입장이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증거에 있어서 누구 말을 믿느냐,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범죄가 인정이 되고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객관적인 증거를 자기 말이 맞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을 해서 그걸 자료를 제출해야지 수사기관에서는 누구 말을 믿느냐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 결국 신빙성에 관한 싸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불리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꼭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뭐 의사에 반해서 또는 강압에 의해서 성관계랄지 이제 성추행이 끝났는데, 이제 도지사 입장에서 뭐 안부를 물어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쾌하게 대답할 수 없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자기가 그렇게 불쾌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 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걸 본인 자체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설명을 해야만이 그게 자기에 불리하지 않게 작용될 수 있는 거죠. 예. 네. 자, 이 시각 서울 서부지검의 모습도 보고 계시는데요.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시간이 10시입니다. 지금 10시가 막 넘긴 시간인데, 자, 지금 차량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안희정 전 지사가 탑승한 차량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안 전 지사,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네, 경기도 양평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안 전 지사가 도착했습니다. 자, 두 번째 검찰 출석이고요.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지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예. 그런 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보관하고 있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제출하고 예.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문자 메시지랄지 객관적인 증거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이걸 복원하는 작업을 통해서 예.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이제 복원해서 이걸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 그렇군요. 네. 예, 여기서 이제 그 객관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메시지 같은 것, 그리고 또 친구나 지인들과 상담한 내용, 상의한 내용들, 이제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문자 메시지 가운데 조금 애정 표현이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건 아주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예.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한 경우에 무혐의 이제 무죄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그것은 결국 피해자가 자기 의사에 반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그것과 상반된 그러한 증거들, 뭐 아까 말씀드린 문자 메시지랄지 아니면 제3자의 대화, 뭐 이런 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안 지사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예. 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던가,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의 어떤 의사에 반해서 했다는 얘기, 이제 거짓이